네, 월요일 아침 이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는 코로나 탈출하는 한 해, 또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117차 연방의회가 어제 개원을 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고작 7표 차로 선출이 되는 등 초반 분위기부터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7표 차이도 있지만요. 워낙 또 연방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차이가 굉장히 좁혀졌습니다. 네. 222대 211. 사실은 이제 212이었는데 한 명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공석이 2석이 돼버린 바람에 뉴욕에는 한 석이 아직 법정 투쟁 중이라 2석은 이제 임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221대 211이니까 그야말로 지금 11석 차이, 12석, 10석 차이로 좁혀졌는데 이것이 가장 격차가 없는 좁혀진 그런 의석 차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런 만큼 이제 상당히 연방 하원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연방 상원은 지금 아시는 대로 50대 48인데 2석이 내일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일 결정나죠. 내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2석을 만약에 공화당에서 모두 현역인데 다 잃는다 그러면은 50대 50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이 모두 거의 반분되는 그런 사태가 다시 한번 또 재현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일방통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잘만 하면 또 타협을 해서 뭔가 이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선거에서 당선은 됐습니다만은 216대 209. 그러니까 본인이 216표를 받았으니까 222 민주당 하원 의원들 표도 다 얻지 못한 것이거든요. 네. 5명이 이제 반란표가 나왔는데요. 2명은 엉뚱한 사람 이름 써서 냈고, 아하. 3명은 기권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비해서는 15명이 그때는 반란표가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인데, 의석수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도 아주 가까스로 216대 209라는 아주 신승 7표의 차이로 가까스로 연방 하원의원 의장직을 고수를 했습니다. 2년간인데 아마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년 후 선거에서는 내년 선거가 되겠는데요. 내년 선거에서는 아예 연방 하원 다수당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제 다수당은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0 직접 지원금 이것을 결국 끝내는 좌초시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켄터키주의 집에 낙서 테러까지 당하는 네. 내 돈 어디 있느냐? 위치가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죽였다 이런 낙서로 테러로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62%가 공화당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47% 거의 절반은 맥코넬 탓이다라고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새 의회 117차 회기를 시작하면서 두 지도자 상하원의 지도자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에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자, 내일 실시되죠? 조지아주 결선 투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지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보면은요, 데이빗 퍼듀라는 공화당 현역 상원의원은 1월 3일날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의원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 결선 투표가 이틀 이제 뒤늦게 실시되는 바람에 그런데 참 0.8포인트 차로 30대 야권의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에게 지금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득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됐고요. 네. 또 여성 상원의원인 켈리 레플레 공화당 상원의원 이 현역인데 이분도 아이작슨 상원의원이 이제 은퇴하면서 물러준 자리를 결국은 아직은 확고하게 고수를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워목
후보 목사님인데요. 1.8포인트 차이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네. 하면은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 두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그럴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50대 50이 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일에 이 해리스 상원의원이 부통령에 취임을 하게 돼버리면은 캐스팅 보트로 해갖고 연방 상원의원 다수당도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사태가 온다라면 말 그대로 백악관, 연방 하원, 연방 상원이 모두 민주당 차지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와 또 실제 투표가 좀 많이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그 실제 개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그 박빙의 차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어느 쪽이 그 이길 것으로 속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워싱턴 소식으로 전해를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수요일이죠. 6일에 펼쳐지게 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 대한 개표가 어떻게 실시될지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공화당 상하원 의원 150여 명이 지금 이의 제기를 하겠다. 이래서 조기에 끝내지를 못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보통 때 같으면은 30분이면 끝났거든요. 네. 그냥 땅땅 두드리고 이제 선포만 하면 됐었는데, 이의 제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방 하원의원 1명, 연방 상원의원 1명 페어 두 사람이 적어도 이제 이의 제기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제 12명이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했고요. 공화당 하원의원은 140여 명이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50명가량이나 되면은 그야말로 공화당 하원의원 중에서는 66%, 67% 가까이 되고요. 66%.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25%나 되는 그런 분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간단치는 않은 그런 그 개표 현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주재를 하면서 어떻게 이끌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좀 어려운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것을 하면은 이제 2시간씩 상하원에서 각각 토론하거든요. 네. 토론한 다음에 이의 제기에 대한 표결을 하는데 단순 과반수로 이제 가결 여부, 부결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민주당 하원에서는 10석 차이로 좁혀졌다 그래도 222대 210이기 때문에 11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부결시킬 거 아니겠느냐. 근데 또 공화당 상원이 가결시킨다는 또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제 50대 50이 될 수도 있는데 52대 48이 되든 50대 50이 되든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지금 미치 매커널 상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4명이 지금 바이든 승리를 축하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트 롬니, 벤 세스, 리자 머커스키 벌써 이의 제기에 반대한다라는 부결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원의원들도 꽤 있기 때문에 4-5명이 이탈을 한다면 당연히 공화당 상원에서도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만약에 한쪽만 가결이 되더라도 현행 1887년에 선거인단 개수법에 따르면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그 해당 지역에 문제가 된 지역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제외시키려면은 한쪽만 하면서는 안 됩니다.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 양쪽에서 모두 가결을 해야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제외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네, 지금 본인이 한번 아주 드물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상원 의원들이 지금 11명이 특히 이제 이의 제기를 발표하면서 내건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상특별조사위원회, 선거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열흘 동안 그러니까 1월 20일 취임하기 전까지 분쟁 지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자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근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1886년 안에 이 대선에 이런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 당시에 이제 헤이스 대통령이 의회에서 그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개수법이 마련된 것이거든요. 네. 1887년에 여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즉각 그 선거 대통령 당선 아닌 선포를 하지는 않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 특별감사 방안을 적극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하원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15인 특별 그 선거위원회라는 것은 하원 5명, 상원 5명, 연방 대법원 5명입니다. 이렇게 15인을 구성하면 결국은 연방 대법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셈이 되는데요. 네. 민주당 하원, 공화당 상원이면 뭐 그쪽을 두 편은 완전히 갈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측에서 사전 정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히 한번 시도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제 루디 줄리아니 시장과 전 시장과 변호사와 그 6명이 이 분쟁 지역의 주 의원들을 상대로 300여 명을 상대로 이 특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을 볼 때는 이제 내일 그 모레 본회의장에서 그 이런 그 물증들을 갖다 제시하고 특별감사를 추정해서 이것을 관철시킨다라면은 또 다른 어떤 사태로 또 벌어질지 상당히 그 아직도 게임이 끝난 것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카드는 이 선거 개수법, 선거인단 개수법을 위헌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좀 난색을 표시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볼 때는 특별감사 방안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